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르면 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올 걸 예상은 못했지만 상승할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상승할지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약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그 상승 VI 두 번째 걸릴 때 보시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급등을 만들어내고 급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 2차 VI가 나올 때 급락이 나올 거를 대충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 매수를 조금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4.71% 상승했죠. 진짜 거짓말 하듯이 2차 VI가 걸리자마자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2차 VI는 의도된 겁니다. 의도된 거예요. 그때 호가창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상승이었어요. 무슨 셀트리온이 무슨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기업이 그렇게 24.71%를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거품이에요. 그렇게 얼마 돈을 투입하지 않고 상승한다는 건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0조라고 칠게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0조인데 20% 오르면 6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돈이 6조가 투입돼야지 말이 되겠죠. 그냥 약간 생각을 해보면요. 재화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 VI 두 번 걸릴 때까지 6조가 투입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때까지 한 7천억 정도 투입됐어요. 7천억. 말이 안 되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상승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다 제로섬이에요. 뭐 제로섬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제로섬입니다. 왜냐? 심지어는 제가 어떤 여성분에게 고백을 해서 그 승낙을 받아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제로섬입니다. 왜냐? 그 여성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쁘지만 그 여성을 짝사랑하거나 흠모하고 있던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제로섬이죠. 감정도 제로섬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제로섬이니까 셀트리온이 상승하면 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공매도 세력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 추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자로. 자, 보시면 여기 하얀색 그라데이션 음영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었어요. 점점 내려가죠.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액은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데요. 지금 사건입니다. 사건이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지금 전고점까지 다시 내려왔죠. 당일 조정을 보였어요. 당일 조정. 제가 설마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는 금액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거기서 끝냈고요. 더 떨어진다면 이제 좀 지켜볼 거예요. 이제 당일 매수는 끝났고 만약에 하락을 억지로라도 시킨다면 저는 좀 기다릴 겁니다. 지금 3일 뒤가 궁금해요. 3일 뒤에 나오는 공매도 잔고량을 봐야 되는데요. 공매도를 엄청나게 상환을 했으면 이거는 100% 빼박입니다. 오늘 단기 하락시킨 거 당일에 얘들 진짜 오줌 싸면서 팬티 벗으면서 그냥 매도한 거예요. 얘들아 급등하면 안 돼. 좀 살려줘. 나 죽어. 살려줘 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대로 급등하면 얘네 망합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2조. 이거 다 누구냐? JP모건 같은 애들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근데 오늘 매도로 잡힌 건 기관이죠. 그러니까 약간 알 수는 없지만 급등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다. 외국인 주축이겠죠. 기관은 뭐 이때다 싶어서 샀는 걸 매도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 저가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이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씩. 누나 몰래 상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발생했나 봅니다. 일단 오늘 뜬 뉴스는 셀트리온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대나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 이런 뉴스로 상한가 갈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은 계속 상한가를 가고 있어야겠죠.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무언가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렁이잖아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뉴스에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무지렁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돈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은 속일 수 없다. 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순항, 셀트리온 삼형제 나란히 급등. 예, 오늘 셀트리온 말고는 다 박살났죠. 예. 삼성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에 10조 원 투자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항체치료제 이상 마무리 중, R&D 센터에 5천억 투입, 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낙연 그 당대표도 그 셀트리온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대상자로 나섰다. 정부가 셀트리온에 약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를 지켜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 공매도를 친 2조치나 친 사람들이 나 좀 살려줘 라고 한 날입니다. 자, 매수 대기자들이 굉장히 슬프겠죠. 자, 지금 여기서 개인 매매 동향만 가져왔습니다. 저 데이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년 훨씬 전부터 개인은 셀트리온을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은 셀트리온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강성 투자자 말고는 다 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갔잖아요. 예. 이렇게 나갔다가 최근에 좀 사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예전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예, 이만큼.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의 개인 투자자는 남아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면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겁니다.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거고, 판 사람들은 결국 그 매수 대기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매수 후보군이죠, 후보군. 후보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치 투자자 예탁금처럼. 그럼 지금 셀트리온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급등이 나오면 슬프겠죠. 그래서 죽어라 게시판 가서 야, 단기 급등이다. 셀트리온 지금 뭐 서정진 회장 구라친다 맨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물 떠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물 떠놓고 북쪽에 비세요. 그냥 북한 미사일 쏴달라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좀 한심하긴 합니다. 예, 한심하긴 해요. 왜냐하면 게시판에 왔다는 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욕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욕하면 그 진짜 머리에 총을 맞은 사람이죠. 하지만 욕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자기가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고 있으니까 거기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토론방 볼 때 거기 안 좋은 말 쓰고 있는 애들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다. 자, 그냥 무개념 안티들이 있죠. 예, 노브레인. 예, 브레인이 없어요. 자, 보시면 주가 하락에 8천억 베팅한 청개구리 개미들 눈물. 이 사람들도 슬픕니다. 이 사람들은 셀트리온이 하락하길 비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도 시총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파이가 큽니다. 파이가 커요. 근데 자기들이 인버스 베팅했는데 셀트리온 상승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끝물이다. 이제 곧 급락열차 출발한다. 뭐 육개장 퍼뜩 내오거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주간 개인 수매도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엄청나게 판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약 올리러 왔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할 수 없다. 왜냐? 내가 팔았으니까 오르면 안 돼. 개인 매도 물량 쏟아진 셀트리온 3억 대주주 양도세 덫에 걸렸나. 예전에 3억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셀트리온은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티가 많은 이유가 있죠. 예. 저는 이런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요즘에 제 채널에도 이상한 사람들 와서 댓글 다는 게 좀 보이던데 좀 그렇긴 해요. 보면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셀트리온은 전 앞으로 상승한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추진 이슈가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이게 좋건 나쁘건 이게 뭐 셀트리온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건 나쁜 영향을 주건 결국엔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건 돈이 많이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이 고평가됐다고 JP모건이 리포트를 때렸어요. 예, JP모건 셀트리온 실적 하방 위험, 비중 축소, 목표가 19만 원이라는 완전 진짜 빼빼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지 알죠?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 일상 시험에 대한 흥분이 치료제의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한 데 따른 기초여건 우려를 압도했다. 그러니까 얘들은 펀더멘털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데이 일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워니키티 파트너스가 그 테마섹 같은 애들이랑 이거 다 JP모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싹 팔고 나갔다. JP모건은 가지고 있던 거 싹 팔고 나갔다. 블록딜이 끝나자마자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JP모건 쟤들은 진짜 어디 아우지 탄광에 넣어서 일을 시켜야 돼요. 이런 애들은. 자, 셀트리온 주가 추이에서 블록딜 일지를 보시면 테마섹이랑 워니키티가 엄청나게 블록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얘들 블록딜 다 하고 나가니까 얘들아
셀트리온 펀더멘털 안 좋아.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관은 이때 셀트리온이 JP모건이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내리니까 한국 증권사들은 기관들은 엄청 샀거든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 둘이 벽립해가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다 팔았으니까 얘들아 이거 망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공매도도 상환해야 되니까 증권사들은 계속 사고 있었는데 JP모건이 갑자기 똥을 뿌리니까 아니야 얘들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 이런 벽림픽을 하고 있었다. 셀트리온은 제가 상승 전에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하고 그냥 룰루랄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오르겠지. 예, 저는 오른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오늘 급등했죠. 급등이 나와서 2차 VI 보고 그 급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이 하락이 끝날 때쯤에서 매수해서 다시 상승하는 거 보고 누구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누구인가 같은 소리 하냐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까지 안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이제 2차 매수를 끝냈습니다. 예. 1차, 2차. 사실 1차 매수 범위긴 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점 뚫을 때 매수하거나 밑에 올 때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전고점 뚫었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매수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락할 때 22만원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가 매수 안 해요. 이대로 하락하면 그냥 놔둘 겁니다. 놔두고 22만원 되면 추가 매수 하려고요. 예. 지금 상승하면 안 되라고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하락시키려고 무슨 지금 악재 뉴스 엄청나게 쓰고 있을 거예요. 악재 뉴스 엄청나게 쓰고 있을 거고 난리 칠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락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락할 일이 없겠죠. 예. 하락하면 뭐 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매수 안 할 거예요. 예. 당분간 매수 안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잠그고 보지 않겠습니다. 예. 외국인 연속 수매수가 14거래일 만에 끝났습니다. 예. 오늘은 장 막판에 팔았고요. 7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14거래일 동안. 오늘 판 그 금액은 거의 미미했고요. 이제 대형주가 횡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란 모멘텀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거다. 예, 눈이 새빨갛게 뜨고 나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악재가 아닌 이상 여기서 하락은 생각하기 어렵다.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곧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끝나고 내년에 연말에 배당도 있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현금화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전 옆에서 들어요. 그 사람들하고 주식 얘기 안 하거든요.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직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코로나는 더 이상 시장에 크나큰 악재를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산 관련주는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을 때 셀트리온 외에 코로나 확산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수를 해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 코로나나 이슈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선 불확실성이야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거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인버스로 해지해야겠죠. 근데 전 당분간은 인버스를 손대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하방으로 갈 그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하방으로 간다면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복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은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확산 관련주 추가 매수하면서 하나투어 같은 거 팔았습니다. 컨택트 관련주 팔았어요. 다 팔진 않았고요. 좀 팔았습니다. 현금화를 했어요. 그 시장이 흔들리면 충분히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 라이브를 보시면 현재 495명입니다. 내일 500명 넘었다고 대서특필 할 거죠. 그러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복구해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적 코로나야. 의심입니다. S&P 500이랑 다우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레이버 마켓이라고 하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회복이 더디다. 리커버리 슬로우라고 하죠. 더디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 그 보합세입니다. 혼조세를 겪고 있어요. 크루드 스톡파일이라고 하면 그 유가란다. 오일 저장소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better than expected.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그래서 유가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빅파마에 베팅을 하고 있답니다.
더 베팅하라는 모양이네요. 저번에 6조인가 샀다고 했죠. 근데 더 사려는 모양입니다. 뭘 사냐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그 상승이 시작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소외주를 살 거다라는 약간 이상한 소리긴 합니다. 이게 실한가요? 우리 천하의 버피덕님이 코로나 테마주에 뭐 일단 지켜보시죠. 예. 바이든의 그 차기 행정부 이코노믹 팀, 경제팀이 다음 주에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이거는 그 주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벤트겠죠. 맨날 20 읽을 때마다 좀 그래요. 욕 같아요. 22가 제가 억양이 그런가요? 예. 경고를 했답니다. 예. 지금 자산의 가격이 높고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경고를 했답니다. 내년에 회복세를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좀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한 거죠. 지금 현재 그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신입니다. 연 10억 회분 걷든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전초기지 될 것.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던 한미약품이 지금 현재 사실 안정적인 수익권이거든요. 수익권인데 예전에 급등할 때 안 팔고 그대로 놔뒀죠. 예. 저는 뭐 하락을 뭐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때는 뭐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조정은 보이겠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 뭐 하자는 거지? 그 시간에 상한가를 갔더라고. 상한가 갔나? 상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한미약품이 내일 슈팅 보였다가 또 음봉 그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냥 뭐 놔둘렵니다. 한미약품도 제가 비중이 좀 있거든요. 제가 대형 파마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대형 제약주. 전문가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데이터 의문 제기. 이게 보시면 데이터의 의문을 제기했다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데이터 의문을 제기하죠? 아무튼 뭐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의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3상 거치고 있는 게 3개나 되고 긴급 그 신청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거 외에 일상 이상 달리고 있는 백신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SK텔레콤이 국내 최초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내놨답니다. AI 반도체는 AI 알고리즘을 돌리기 최적화된 칩입니다. 예, 이거는 미래의 필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는 선별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 대통령 AI 반도체에 1조를 투자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 것이다. 예, 약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다. 예, 이거는 뭐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죠. 7만전자 향하는 삼성전자 온기. 이젠 IT 부품주로 갈까? 예, 이런 기사들이 왕왕 보여요. 이게 약간 야구 경기장 가면 사람들 막 매표소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꼭 보면 그 잡상인들이 있습니다. 팝콘 팔고 뭐 안표 팔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오르고 7만전자라고 타이틀 잡아놓고 자기 할 말하고 있는 거예요. IT 부품주가 오른다. 그러면 이 기사를 낸 놈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맨 뒤로 가보면 됩니다. 주가가 못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IT 부품주로는 삼성전기가 꼽힌다. 네가 꼽았잖아. 아무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삼성전기가 빨리빨리 올라야 되는데 속이 타나 봐요. 삼성전자 모르니까. 이런 거는 그냥 걸으시는 게 좋아요. 걸으시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경제 캘린더는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울한데요. 신규 주택 판매가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고요. 저번보다 안 좋아요.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아마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됐네요. 예. 요게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겠죠. GDP는 그냥 또이또이를 했다. 근원 내구재 수준은 좋았지만 조명받고 있지 못하고요. 일단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요 이벤트는 오늘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 혁신하다.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서 저런 말들을 했죠. 이게 이제 내일부터 수급으로 반영될 겁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들 수급이 좀 몰릴 건데 글쎄요, 좀 봐야겠죠. 내일은 그린 뉴딜 투자 설명회가 있고요. 국고채 발행 계획, 그리고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이거는 별 이상 없을 것 같고요. 겨울철 전력 수급 및 석탄 발전 감축 대책, 이건 뭐 한국전력에 영향을 주겠죠. 최근에 한국전력 좀 올랐죠. 예,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안전대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DAAS 분야 확대 시행, 저 DAAS라는 게 자주 보일 거예요. 저게 AAS를 붙이면서 as a service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용어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DAAS라고 하면 DAS라고 읽으면 되고요. 데이터 as a service, 데이터를 서비스처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서비스처럼 만들어서 내가 쓰기 쉽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AAS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저거를 내가 쓰기 쉽게 편하게 제공해 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불프 다가오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죠.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두 시장 다. 이때 하락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락시켰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하락을 좀 시켰어요.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켰고, 급락할 때 보시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냥 쌍으로, 여기는 쌍으로 팔았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 안 보이냐? 어디 갔어? 여기네. 여기 급하게 기관이 파는 거 보이죠? 이게, 이런 시장 흐름이 발생할 줄은 사실 예측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급락할 줄은 몰랐어요. 약간 정강후약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게 신고가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흔들려요. 이거는 미증시라던가 우리 코스피가 신고가 찍을 때쯤 가서 그러니까 돌파 구간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갭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그린다거나 종목들만 봐도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약간 매수와 매도가 많이 싸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미친 듯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바닥 잡으면 굉장히 급등이 빨라요. 이럴 때는, 신고가 때는. 그러니까 제가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개인 좀 너무 많이 샀고요. 이건 좀 불안하긴 하네. 내일 만약에 코로나 확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갭 하락을 하면 갭 하락 쭉 한 다음에 이러면서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내일 지수 흐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확인하고 지수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해 보인다. 전 내일 좀 바쁠 것 같아요. 지수 단기 트레이딩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어차피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저 보세요. 지금 코스닥이 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폭락이 아니었죠. 0.8%니까. 그러면 대형주만 올랐다는 거예요.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만 오른 거죠. 나머지 이거 다 떨어진 겁니다. 1000종목이 떨어졌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코스닥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80%가 떨어진 거니까요. 지금 코스피도 0.62% 떨어졌다고 하지만 하락 종목이 3배나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웬만하면 다 떨어졌다. 투자자의 탁금이 다시 늘었고요. 신용융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탁금은 이번 주까지 계속 늘 거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아마도 코로나가 이슈가 된다면 갭 하락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 미증시가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갭 하락으로 시작할 것이고 반등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그대로 폭락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거나 사이드카가 터지는 그런 일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다. 만약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베팅해 볼 만하다. 단기적으로요. 자, 경제지표 동향은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지수가 올라가죠. 이노비오 모더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약간은 좀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글로벌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매수세가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대로 하락한다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채에 또 매수가 몰리네요. 참 진짜 이거 단기 트레이딩은 좀 쟤들은 어차피 금액이 크니까 저렇게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국채는 채권에 왜 투자해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큰 손들이요. 황금성이 좋습니다. 황금성이 좋잖아요. 황금성이 좋아서 그런 거고, 원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하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WTI, ETN 가야지, 상승해야지. 금도 그냥 뭐 지금 보세요.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데 금도 안 올라요. 증시가 오를 때는 금은 또 안전자산이라고 떨어지고, 증시가 떨어지니까 뜨뜻미지근하고, 금은 지금 살짝은 좀 하락세가 진정되는 걸 기다렸다가 투자를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이 참 궁금하네요. 궁금해서 빨리 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